부산에 다녀왔는데요. 부산이, 특히 해운대 쪽이 여러 특급 호텔들의 새로운 격전지잖아요. 이 중에서 어디서 투숙할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파크하얏트 부산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호텔들은 걸어서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얼마 안 걸리는 위치에 있지만 파크하얏트는 마린시티 안에 있어서요. 여름에 해수욕까지 곁들이는 일정이라면 좀 애매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울 때 다녀오는 걸로 했습니다. 위치가 애매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덕에 훌륭한 광안대교 뷰를 가지는 게 특징이고요. 이 뷰를 더더욱 만끽하고자 저는 이번에 이그제큐티브 마리나 스위트룸으로 다녀왔습니다. 기왕 가는 거 좀 좋은 룸으로 해보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최상위 객실들은 다들 이름이 패밀리 스위트길래요. 침대가 필요 이상으로 많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여기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냥 해운대 뷰보다 광안대교 뷰가 확실히 좋더라고요. 다만 다른 특급 호텔들에 비해서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는 뭐가 딱히 없긴 합니다. 다른 곳들은 해수욕장도 가깝고 번화가도 근처에 있지만 파크하얏트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라서요. 대중교통 위주로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비추천이긴 합니다. 여튼 주차하고 1층으로 가면 엘리베이터를 한 번 더 갈아타게 되는데요. 체크인이 이뤄지는 로비는 30층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리나 스위트룸 1박에 80만원 초반대에 예약했어요. 이게 싸게 한 건지 비싸게 한 건지는 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아봤는데 더 싸져 있으면 마음이 아프니까요. 제가 이용한 가격은 진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로비에서 체크인까지 마치고요. 디파짓은 25만원으로 좀 가격대가 있는 편이네요. 이제 객실입니다. 스위트룸답게 거실이 먼저 보이고요. 거실로 들어서기 전에는 이렇게 짐을 간단하게 비치하거나 앉아서 신발끈 묶을 수 있게 벤치 같은 게 있고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커튼이 열리네요. 멋집니다. 거실에는 꽤 큰 크기의 TV가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 이것저것 비치된 게 보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찻잔이 있는 게 마음에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있잖아요. 그 옆으로 요트 선착장 뷰를 바라보는 테이블이 있고요. 다시 거실을 보시면 빨간 소파와 탁자가 있습니다. 이 탁자 위에는 웰컴 쿠키가 있었는데 종류별로 아주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인심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도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건 본 적 없는데 열심히 다 먹었네요. 이 소파는 목재 인테리어에 걸맞게 따뜻한 느낌을 주고요. 요즘같이 날씨가 쌀쌀할 때에는 더 잘 맞는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푸근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조명부터 소품, 바닥까지 설계하신 분의 의도가 잘 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 앉아서도 이렇게 뷰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 요트 선착장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부산에 수십 번을 오가면서도 본 적 없는 곳을 이렇게라도 한번 보게 되네요. 저거 하나하나가 유지비가 어마무시하다는데 대한민국엔 부자가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저게 따개비도 관리해야 하고 연비도 안 좋고 정박료도 비싸서 웬만하면 엄두도 못 내는 취미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거실을 뒤로 하고 침실로 향하는 통로 쪽에는 미니바 겸 서랍장이 있어요. 여기에 커피 머신, 커피, 차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술도 있네요. 어차피 사 먹을 건 아니지만 여기가 다른 곳들에 비해서 품목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냉장고도 가득가득 차 있고요. 한쪽에는 다른 물건을 넣을 수도 있도록 공간이 따로 마련된 게 마음에 드네요. 이 미니바 옆으로는 화장실, 욕실이랑 분리되어 있고 햇빛도 비치지 않는 곳이라 또 다른 숨은 방 같은 느낌이네요. 세면대가 따로 잘 마련되어 있는 평범한 호텔 화장실이고요. 다시 나와서 침실로 가는 길, 옷장도 보입니다. 닫히는 형태는 아니고 그냥 옷 걸어두는 정도의 용도인 것 같아요. 스위트룸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캐리어 올려둘 선반도 꽤 큽니다. 이제 다시 화장실 옆, 여기가 욕실입니다. 통창이라 그런지 개방감도 상당하고 실제로 공간도 꽤 넓어서 좋았어요. 가운은 명품 가운인 것 같아요. 무겁거든요. 고급지게 잘 준비된 세면대 2개가 있고요. 그 뒤로 요트 선착장 뷰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좋은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 크기도 가정집 욕조에 비하면 꽤 큰 편이라서 커플이라면 2명이서도 이용할 수 있을 만한 크기였고요. 기왕이면 뷰도 좋으니 여기 오시게 된다면 반신욕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조 깔끔하고 베스솔트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요. 세면대는 분리형이네요. 이 세면대 구석에 그냥저냥 이런저런 어메니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댕컵과 시계는 여기 호텔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이게 또 고급스럽더라고요. 아날로그 시계는 거의 없애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런 디자인은 또 좋네요. 욕조 옆으로 수건이 쌓여 있는데 이게 양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수건 자체가 꽤 큽니다. 제 키가 180이 넘는데 제 어깨에서 발목까지 오는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헤어드라이기 숨어 있습니다. 비달사순 제품이네요. 여기 욕조 옆으로 숨어있는 샤워부스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파크하얏트 서울이랑도 색깔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도 로비에서부터 돌이 많았으니까요. 해외에서 파크하얏트 가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원래 돌을 좋아하는 걸까요? 여튼 여기 어메니티는 르라보 제품입니다. 이제 대망의 침실입니다. 저는 여기가 이 마리나 스위트 객실의 하이라이트 아닌가 생각해요. 거실 통창도 시원시원하고 좋았지만 여기가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광안대교 뷰가 미쳤습니다. 제가 체크인하고 좀 시간이 지난 후인 일몰, 노을부터 황혼에
10분의 시간까지, 심지어 광안리 해수욕장 부분 야경을 포함한 광안대교 야경, 그 다음날 대낮까지 항상 이쁩니다. 시원시원한 바다에 광안대교를 이런 구도에서 볼 수 있는 건 마린시티에 입주하거나 여기 투숙하거나 일 테니까요. 여기 투숙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특히 야경이 더 좋았어요. 이것저것 설계에 의도된 건진 모르겠지만 발 아래에 광안대교를 두고 자는 이게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이런 야경도 간혹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색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부산만큼 매력적인 도시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광안대교 같이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바라봤을 때 커다란 피사체가 보이는 것도 드물고요. 여튼 이런 부산 느낌을 잔뜩 느낄 수 있어서 좋았네요. 서형이라서 일몰도 기가 막히게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일출은 안 보이고요. 이게 장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둘 다 좋아요. 일단 침대도 사이즈가 상당해서 좋고요. 이게 영상으로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침대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최고는 아니고요. 좋은 편에 속한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워낙 커서 그런지 저처럼 잠버릇이 안 좋은 사람이어도 아주 편안하게 쓸 수 있고요. 침대 양옆에는 뭐 전화기도 있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고 그런데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마스터 스위치가 이렇게 친절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점등 자체는 양옆에서 할 수 있지만 온도랑 커튼은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두 분이서 주무신다면 각자 역할을 맡으시면 됩니다. 혼자 오면 조금 어렵긴 하겠네요. 이게 침대가 폭도 워낙 커서요. 그래도 뭐 이거 혼자 다 쓴다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좋은 거겠죠? 한쪽에는 뷰를 더 잘 바라볼 수 있는 의자도 있네요. 이거 C마크에서 쓰는 거랑 같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침실에도 TV가 있긴 있는데 제가 뷰에 정신이 팔려서 안 찍었네요. 근데 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TV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객실은 이제 마무리하고 수영장입니다. 다른 해운대에 있는 특급 호텔들, 시그니엘이나 파라다이스는 야외에 있는 인피니티 풀 형태이고 아난티도 비슷한 형태인 것 같고요. 웨스틴 조선이랑 그랜드 조선만 밋밋한 것 같은데요. 사실 파크하얏트도 좀 밋밋한 편이긴 합니다. 층고도 낮고 실내에 있어서 그런지 개방감보다는 오히려 답답한 편이었고요. 바닥이 그냥 화강암석으로 된 것도 신기했네요. 보통 수영장, 특히 실내 수영장이면 타일 마감을 했을 텐데 끝까지 컨셉에 충실했던 걸까요? 여기서 명당은 이렇게 일몰을 바라보는 썬베드들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생각은 다 같기 때문에 자리가 잘 안 납니다. 저는 이쪽에 있는 자쿠지에서 시간을 오래 보냈네요. 스위트룸 투숙인 만큼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도 다녀왔는데요. 별로 먹을 만한 건 없었습니다. 5시부터 7시까지 제한적으로 운영되길래 제대로 된 밥 메뉴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요. 빵, 디저트나 안주류들이 구비되어 있고 술이랑 음료가 있습니다. 이런 구성 자체를 뭐라 하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전혀 없고요. 오히려 몇몇 호텔에 비해서는 구성이 다양한 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술이랑 안주랑만 주는 라운지였으면 시간대를 5시에서 7시로 대놓고 저녁 식사 시간에 한정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구성이면 밤 10시까지는 해야 저녁 식사까지 하고 와서 기분 좋게 술까지 한잔하고 방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만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에 반해 조식은 꽤 괜찮았습니다. 일단 핫푸드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곳들에도 당연히 있을 법한 아이들로 채워져 있고요. 계란 요리들이나 베이컨, 감자 요리 같은 것들이요. 다만 부산답게 오뎅이 있었네요. 이건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물떡건에서 몇 번 먹었고요. 한식 코너도 가짓수는 적지만 있긴 있습니다. 주스는 2종류 구비되어 있고요. 빵이나 과일도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가짓수가 많고 선택지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는 조식으로 이제 많이는 못 먹겠어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평범한 호텔 조식 뷔페 수준보다 약간 떨어지는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파크하얏트는 이렇게 뷔페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쪽은 스테이크 제외하면 다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음식 하나하나 생각보다 맛있어서 여러 가지 시켜 먹었는데요. 가장 먼저 오믈렛. 이건 평범하고 맛있었습니다. 아무 호텔에서나 조식에서 먹을 수 있는 오믈렛이고요. 에그 베네딕트도 비슷합니다. 연어가 있긴 하지만 연어 맛보다는 소스 맛이랑 계란 맛이 더 강해서요. 계란에 적신 빵을 맛있게 먹는 기분이었어요. 캐비어는 얹혀져 있긴 한데 존재감은 확실히 없었네요. 그리고 여기 시그니처라는 수제비. 이거 맛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어르신들도 이거는 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른 아침부터 빵이나 고기 먹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선택지가 꽤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조개 육수 베이스고 그래서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 그 와중에 디저트는 종류별로 다 먹어봤습니다. 프렌치 토스트는 다른 생크림이나 그런 게 없어서 저는 오히려 좋았고요. 계란을 잔뜩 먹으면 훌륭한 프렌치 토스트입니다. 이런 건 집에서도 종종 먹고 싶을 정도로 담백하고 달달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와플. 이건 패션 누르츠 소스가 곁들여져 있는데 소스 자체는 시큼새콤하고 낯설지만 괜찮았고요. 와플 자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품 와플인가 구분은 안 갈 정도로 평범하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팬케이크입니다. 이게 여기 또 다른 시그니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맛있으니 저는 디저트 주문은 이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냥 달달하고 폭신하고 정석적인 서양식 팬케이크예요. 시그니처라고 표시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직접 굽는 건가 싶을 정도로 폭신함이나 온도감이나 다 만족스러웠고요. 아이들이 매우 좋아할 것 같네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조식당에서 본의 아니게 많이 먹고 나와서 방에서 마저 쉬다가 집에 왔습니다. 중간중간 약간의 호평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투숙이었습니다. 특히 뷰는 세계 곳곳에 훌륭한 뷰들 많지만 저는 여기가 가장 멋있고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굳이 이렇게 스위트로 가야 할 이유는 딱히 못 느끼긴 했어요. 뷰 자체가 훌륭한 곳이니 기본 객실들 중에서도 이렇게 광안대교 뷰인 객실로 골라서 가신다면 훌륭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객실은 당연히 스위트가 더 좋겠지만 다른 곳들처럼 스위트 투숙이라고 해서 서비스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도 다음에 오게 된다면 광안대교 뷰인 오션 전망 킹 객실을 고를 것 같습니다. 어차피 광안대교는 크고 멀리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굳이 고층으로 안 고를 것 같네요. 고층에서의 광안대교 뷰가 궁금하다면 30층 로비에서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알겠지만 사실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친절한 편이긴 하지만 1층에서 엘리베이터 잡아주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친절하시더라고요. 첫인상부터 상당히 좋으니 투숙 내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김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